부자들은 캔들을 봅니다. 캔들은 투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캔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금융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다양한 캔들 패턴을 직접 테스트해봤고 실제로 효과적인 패턴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. 그 몇 가지 캔들 패턴은 지금까지도 많은 부자들이 사용 중입니다. 이번 시리즈에서는 캔들 기초부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상위 6가지 캔들 패턴을 공개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패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 추가로 캔들을 활용한 승률 높은 진입 자리를 찾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캔들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. 캔들은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도구입니다. 각 캔들은 특정 시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하나로 보여줍니다. 예를 들어 일시간봉에서는 캔들 하나가 일시간의 가격 움직임을 뜻합니다. 일봉에서는 캔들 하나가 하루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뜻합니다. 초보자들이 라인 차트만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? 라고 묻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캔들 차트가 라인 차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줍니다. 왼쪽은 라인 차트입니다. 오른쪽은 캔들 차트입니다. 두 차트 모두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입니다. 당연합니다. 둘 다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 라인 차트는 각 구간의 종가만 보여줍니다. 즉 그 시간 동안 가격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까지 올랐고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. 반면 캔들 차트는 같은 시간 동안 4가지 정보를 보여줍니다. 첫 번째는 시가입니다. 그 시간의 시작 가격입니다. 두 번째는 고가입니다. 그 시간 동안 도달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. 세 번째는 저가입니다. 그 시간 동안 기록한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. 마지막은 종가입니다. 그 시간의 마감 가격입니다. 라인 차트만 보면 우리는 종가 하나만 보게 됩니다. 하지만 캔들 차트는 그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정까지 보여줍니다. 이 차이는 매매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투자자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가격이 지지선에 닿고 반등했다고 해보겠습니다. 라인 차트로 보면 가격이 그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것처럼만 보입니다. 하지만 캔들 차트에서 긴 아래 꼬리가 보인다면 가격이 한데 지지선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중요한 가격대 근처에서 마감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런 캔들 디테일이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. 이제 캔들의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. 캔들은 크게 상승 캔들과 하락 캔들로 나뉩니다. 상승 캔들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 만들어집니다. 이 말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. 반대로 하락 캔들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 만들어집니다. 이 경우에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강했다는 의미입니다. 하나의 캔들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바로 꼬리와 몸통입니다. 꼬리는 위기라고도 부릅니다. 윗꼬리 끝은 그 시간 동안의 최고가를 뜻합니다. 아랫꼬리 끝은 그 시간 동안의 최저가를 뜻합니다. 몸통은 시가와 종가를 보여줍니다. 상승 캔들에서는 몸통 아래쪽이 시가이고 위쪽이 종가입니다. 하락 캔들에서는 그 반대입니다. 몸통 위쪽이 시가이고 아래쪽이 종가입니다. 차트를 보다 보면 캔들 모양이 전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어떤 캔들은 몸통이 큽니다. 어떤 캔들은 한쪽 꼬리가 깁니다. 또 어떤 캔들은 몸통이 작고 꼬리도 짧습니다. 이런 모양들은 모두 가격 움직임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캔들의 모양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. 먼저 몸통이 큰 캔들과 작은 캔들부터 보겠습니다. 캔들의 몸통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. 예를 들어 몸통이 큰 상승 캔들은 매수세가 매우 강했다는 뜻입니다. 가격이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강한 매수 압력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매도세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. 그래서 큰 몸통의 상승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반대로 몸통이 큰 하락 캔들은 매도세가 훨씬 강했다는 뜻입니다. 가격은 위에서 시작했지만 매도세가 강하게 밀어내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. 이 경우에도 반대편의 저항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몸통이 작은 캔들을 보겠습니다. 몸통이 작은 상승 캔들은 매수세가 우위이긴 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. 작은 하락 캔들도 같은 원리입니다. 매도세가 우세하긴 했지만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. 즉 몸통이 작다면 매수와 매도의 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.
두 번째는 꼬리가 긴 캔들입니다. 캔들의 꼬리 길이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. 예를 들어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은 강한 매수 압력을 의미합니다. 왜냐하면 가격이 한때 아래로 크게 밀렸지만 마감 전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. 즉 긴 아래 꼬리는 아래에서 강한 매수 반응이 나왔다는 신호가 됩니다. 반대로 윗꼬리가 긴 캔들은 강한 매도 압력을 뜻합니다. 가격이 한때 위로 크게 올랐지만 마감 전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아래로 밀린 것입니다. 그래서 긴 윗꼬리는 이쪽에서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몸통이 작고 위아래 꼬리 길이가 비슷한 캔들입니다. 이런 캔들은 매수와 매도 어느 한쪽도 강하게 주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. 그 시간 동안 양쪽 모두 가격을 움직이려 했지만 결국 뚜렷한 승자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캔들은 시가 근처에서 마감하게 됩니다. 전체적으로는 양쪽 힘이 거의 비슷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. 이 개념은 기본적인 캔들 패턴을 배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입니다.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24시간 AI 차트 라이브 방송 중이니 라이브도 확인해보세요.